전교 1등 서울대생. 많은 학부모님들이 원하시는 이 두 가지를 모두 가진 분을 모셨어요. 소린TV의 안소린씨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안소린 선생님. 네, 네, 어떤 에듀 소스를 전해주실 건가요? 저는 저를 전교 1등으로 만들어준 공부법을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와. 근데 또 암기 과목도 놓을 순 없잖아요. 그쵸? 특히 또 전교 1등 하시려면 뭐 완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암기 과목은? 만점까지는 아니지만 다 1등급이었어요, 암기 과목은. 그게 그 소리네. 100점은 아니지만. 네, 1등급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내신을 준비를 한다면은 암기 과목이 사실 성적을 올리기 쉬운 과목들이잖아요. 암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 과목들을 더 효과적으로 잘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해요. 그럼 우리 소린 씨만의 효율 높은 암기 팁 하나씩 알아보죠. 첫 번째 팁은 자가 Q&A입니다. 이게 뭐죠? 스스로 묻고 답하는 건가요? 그쵸, 그쵸. 많은 친구들이 그냥 이미 있는 문제집을 푸는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에 더해서 내가 문제를 내고 내가 답한다. 이런 공부까지 했더니 효과가 엄청 좋더라고요. 또 타이핑해서 문제를 직접 내고 또 직접 답을 달고 틀린 거는 또다시 개념을 다시 한번 읽고 이렇게 하면 한 번 공부인데 3번의 공부가 되더라고요. 문제 낼 때, 문제 풀 때, 틀린 문제 다시 확인할 때 이렇게. 그래서 되게 효과가 3배로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처음에 교과서 읽고 뭐 이렇게 하실 거잖아요. 네.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몇 회도 할쯤에 문제를 낸다 이런 게 있나요? 이 자가 Q&A는 시험 직전에 했어요. 뭔가 머릿속에 최대한 든 게 많을 때 기본 돼 있는 상태에서 그래야 문제도 낼 수 있고 또 그렇죠. 답도 할 수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시험 계획으로 세운 공부들을 다 하고 나서 시험 전날에 뭐 전전날에 공부를 했어요. 독특한데요. 저는 이렇게 칠 생각은 못 했거든요. 저는 주로 이제 주변 사람에게 가르치는 척 하면서 복습하는 거. 작년에 지금 이제 현재는 매니저가 바뀌었습니다. 작년 제 매니저가 공인중개사법을 그렇게 잘 알아요. 옆에서 계속 알려주시니까. 예, 막 잊을만 하면 내가 야, 검표율이 뭐라고? 아, 형님 제가 그걸 꼭 알아야 됩니까? 알아야 돼. 이렇게 해서 그 친구가 아마 내년에 시험 보면 합격할 수도 있는. 이제 두 번째 팁. 한 장으로 내용 정리. 네. 한 장. 일단 공부를 쭉 하고 그 중에서 정말 핵심 내용들 또 선생님이 강조한 내용들만 선별을 해서 A4 용지 하나에 딱 정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너무 뭐뭐는 뭐뭐다 이렇게 길어지면은 또 너무 시간 소요가 많기 때문에 조사는 다 생략을 해요. A, 땡땡, B 뭐 이런 식으로만 컴팩트하게 써주고 그것만 달달 외웁니다. 유튜브에 그 꾸밈 자막 넣듯이. 네. 말 자막이 아닌. 핵심만. 그죠? 네. 툭툭 이렇게. 네. 그래 놨다가 내 것이 되면 그걸 지울 수도 있죠, 거기서. 오, 네. 그것도 그렇죠. 좋네요. 지금 하신 거예요? 제가. 저 지우진 않았는데 정말 안 헤어지는 것만 남으니까. 그렇죠. 점점 막 찢기도 하고, 저는 막 찢었어요. 내가 정복한 거 막 찢어서 씹는 척하고, 막 이렇게 하고. 이제 세 번째 팁입니다. 오감 활용 암기법. 이거 뭐죠? 어떤 감각을 또 활용하셨나요? 이거 궁금하네요, 이거. 정적으로 딱 앉아서 글자만 보면은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눈으로도 책을 읽고 입으로도 중얼중얼 소리 내면서 외우고 또 글씨로 옮겨도 적어보고 그리고 이렇게 복도를 걸어 다니면서 또 암기도 하고 영어 지문 같은 경우는 또 이야기 같은 경우에 감정이 이렇게 들어있는 지문도 있잖아요. 그런 거 약간 연기자가 됐다고 생각하고 조금 감정을 실어서 이렇게 말도 해보고 이거 좋은 거, 이게 재미 찾는 거하고 똑같은 거네. 네, 비슷한 맥락이네. 결이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소리님은 공부를 주로 어디서 하셨어요? 본인의 방에서 했나요? 집에서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학교 자습실에서 공부를 하기도 했는데 이런 오감 활용 암기를 할 때는 잠깐 이렇게 조용히 나가가지고 밖에 나가서. 약간 복도에서 했어요. 이거 안에서 하면 민폐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오감 중에 코로 맞는 것도 있잖아요? 네, 있는데 냄새.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아직 그걸 이게 종이 냄새를 그건 생각을 못해요. 수학 종이는 약간 빡빡한 냄새 나고
국어는 약간 말랑말랑하고. 소리님은 개인적으로 어떤 과목이 제일 공부할 때 힘들었어요? 힘든 거는 수학이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해도 계속 틀리는 문제들이 나오고 점점 꼬고 막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다 보니까 시간을 제일 많이 투자했던 것 같아요. 그럼 준비도 그 과목 위주로 먼저 시작을 하나요? 수학은 한 시험 기간 한 달에서 5주 전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뭐 국어, 영어 같은 다른 주요 과목은 3, 4주 전부터 해주고 암기 과목은 2주 전부터. 어차피 또 외운 게 휘발이 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오히려 시험 가까울 때 시작하는 게 저는 낫더라고요. 그렇군요. 암기 과목은 암기 조금 과목은, 임박해서 하고 네, 조금. 이해를 요하는 것들은 좀 미리 출발하고. 네. 그럼 시험이 임박했을 때 학생들이 좀 벼락치기 하게 되는 경우 있잖아요. 네. 소리님도 벼락치기 해본 적 있나요? 네, 저도 많이 해봤어요. 중학교 때는 사실 많이 했고 고등학교 때는 가벼운 암기 과목들은 벼락치기를 했어요. 그럼 벼락치기 할 때 소리님만의 어떤 노하우 같은 거 있나요? 저의 노하우는 목차 공부법인데요. 공부를 시작을 할 때 목차부터 먼저 봐요.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부터 머릿속에 좀 각인을 시키고, 그리고 또 선생님들이 문제 출제를 할 때 좀 모든 범위에서 골고루 출제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차 공부법이 유용한데, 이 단원에서는 뭐가 무조건 나올까 이걸 생각하면서 정말 중요한 내용들만 암기하는 거예요. 그냥 지엽적인 내용은 그냥 스킵을 해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목차에서 무조건 나오는 개념은 이거다. 그러면 그 세 개만 딱 보고 바로 넘어가는. 그렇게 공부를 하면은 그래도 효율적으로 좀 벼락치기를 할 수 있더라고요. 또 많은 친구들이 교과서 앞쪽은 너덜너덜한데 뒤쪽은 막 새하얗잖아요. 그렇죠. 많은 경우에. 잘 안 떼져요. 하도 이게 넘긴 적이 없어가지고 둘이 붙어 있어요. 가지고 네. 그래서 그런 거가 조금 안타까워서 이 방법을 추천을 하고 싶어요. 목차 공부법. 네,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골고루 한 번 보는 게 훨씬 낫다. 그렇군요. 소리님은 공부하다가 지겹고 힘들고 지칠 때 어떻게 하셨나요? 저는 제가 공부를 시작한 이유를 다시 한번 상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약간 가정 형편도 좋진 않았어가지고 그런 것도 좀 다시 생각도 해보고, 제가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좀 환경 문제에 일조하는 연구자가 되고 싶다는 꿈이 있어서 좀 그런 거를 다시 상기를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면은 다시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지금도 그 목표를 위해서 지금 잘 준비를 하고 계신 상황이죠. 네, 그래서 대학원 진학도 하고 계속 공부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이야, 그렇죠. 너무 멋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험생들에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이 또 더워지고 되게 행사들도 이제 많고 해서 풀어지기 쉬운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다 잡고 공부를 하면 분명히 그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화이팅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다들 힘들어할 때 조금만 참고 앞으로 나가면 훨씬 더, 그죠? 앞서 네. 나가는 거잖아요. 네. 저도 그 재수할 때 생각해보면 제가 8월에 가출을 했어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네, 저희 어머니께는 참 이게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가슴에 못을 박는 행위를 제 친한 친구가 저를 꼬드기는 바람에 함께 부산으로 가출해서 3박 4일간의 일탈을 마치고 다시 돌아와서, 그랬더니 이제 엄청 뒤에서 다시 쫓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별 얘기 다 하네. 네, 수험생들 지금 가장 힘들 때여서 네. 저도 드리는 말씀, 요때 참아내시면 됩니다. 그럼 좀 더 앞서가실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긴 수험생 시기를 거친 선배로서 우리 부모님들께는 이렇게 해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 있으실까요? 중학교 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여러 진로 체험을 하게끔 조금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많은 친구들이 꿈이 없어요. 고등학교 때 와서도. 그래서 부랴부랴 생활기록부도 뭐 급조하고 하는데 고3이 될 때. 근데 수시에서는 되게 그게 좋은 결과로 이어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일찍 꿈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것저것 흥미를 가져하는 분야의 책도 읽게 해주시고 또 여러 체험 활동을 하게 해주시면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꿈이 없었는데 이제
이공계 캠프, 뭐 실험실에 방문하는 그런 캠프에 갔다가 너무 막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실험복 입고 막 복을 끼고 한 과학자분들이. 그래서 중3 때 꿈을 찾아서 그게 되게 공부에 공부를 이끌어주는 그게 됐거든요. 그래서 좀 진로 체험을 많이 하게끔 해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 뭐 요즘은 얼마나 환경이 좋습니까? 직접 네. 못 가면 사실 동영상으로라도 체험이 가능한 맞아요. 세상이니까. 맞아요. 저 같은 70년대생들은 진로고 뭐 책으로 그냥 예? 경험해 보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불문과 나왔는데 지금 아. 방송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왔다 갔다 합니까? 하지만 저는 그 불어불문학을 공부한 것이 저의 그 말랑말랑한 인성을 형성시키는데, 그리고 낭만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하는데 큰 도움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또 의미가 없는 일은 없으니까 네. 여러 가지 맞아요. 일들 많이 시도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구독자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딸 둘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딸 아이가 집에서 엄마표로 수학 공부 중인데요. 현재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연산은 잘하는 편이라서 초등 5, 6학년 연산을 잘 이해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수학 머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문제는 잘 풀어내는데 쉬운 문제를 틀려올 때마다 너무나 속이 상합니다. 꼼꼼하지 않은 성격이라서 그런 건지 어떻게 해야 개선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 어느 정도 선행을 나가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그 선행 어떻게 하셨어요? 선행을 안 했어요. 저는 초등학생 때는. 음. 그래서 중학교 들어가는 그 직전 겨울방학에 그냥 한 학기 정도 간단히 수학만 했던 것 같고 초등학교 때는 놀았고요. 노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초등학교 때는. 중요하죠. 초등학교 수준의 수학 문제는 사실 그냥 반복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또 어려운 뭐 사고력 필요한 문제를 틀리는 것도 아니고 간단한 것들을 좀 실수하는 느낌이라서 더 많이 풀어보는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소리님은 학교에서 시험 칠 때 이렇게 내가 아는 건데 틀리는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저는 초등학생 때 얘기는 아닌데 고등학교 때는 정말 실수를 많이 했어요. 계속 문제 뭐 4 플러스 7이 11인데 13이라고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실수 노트를 또 만들어가지고 자주 하는 실수들을 노트에 적었어요. 내가 똑같은 실수를 여러 번 하잖아요. 그래서 반복할 때마다 별표를 하나씩 더 추가했어요. 그래서 어떤 건 정말 별표가 15개가 있고. 근데 그렇게 노트에 적다 보면은 문제에서 딱 그걸 접했을 때 이거 내가 실수 많이 하는 거다. 조심해야지. 이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극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도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아이가 실수를 계속하면 그렇게 실수 노트를 만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중고등학생을 위한 팁을 주신 것을 초등학생에게 적용해도 네. 근데 가능하죠. 가능하죠. 것 같아요. 실수가 또 잦으면은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거. 우리 소리님 16만 유튜버답게 아주 똑소리 나게 꿀팁을 조목조목 알려주셨는데요. 오늘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에디소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더 맛있는 교육 소스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